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1.4% 정도 하락하며 이 시각 현재 하락 종목 개수 코스닥에서만 1,300개가 넘어갑니다. 양시장 합해서는 한 2,000개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전고체나 혹은 전해질 쪽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다수의 종목이 하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또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임성우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전반이 파란불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정도 밀리고 있죠. SK하이닉스 일단 엔비디아 상승의 효과일까요? 그래도 빨간불로 버텨주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 오늘 낙폭 여전하네요. 테슬라가 밤사이 또 다른 종목 대비 유달리 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죠. 오너 리스크와 출하량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가격 인하에 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갖은 분석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전기차 쪽 전반적으로 오늘 좀 눌리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3% 정도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요. 그래도 어제 밀렸던 신한지주 KB금융이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미국의 중국 때리기로 인한 수혜를 한국 업체들이 일부 볼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오늘 일단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각 종목 이야기로 곧장 이어가 볼게요. 임성우 부장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을 잔금 해제해 볼 것인지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LS, 성장성과 밸류업의 교집합이다. 지금 시장이 한 손에는 성장주, 한 손에는 저PBR 종목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의 콜라보 종목으로 LS를 골라주셨어요.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전력 소비량 증가. LS 이제 계열사들을 쭉 보면 일렉트릭, 전선 이런 식으로 좀 전력 혹은 에너지 쪽 종목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똘똘 뭉친 지주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LS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이제 전력 그 변압기라든지 이런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고 실적도 좋았는데요. LS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에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최근에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연관되면서 또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되실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른,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테마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단기에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너무 단기 급등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빠지면 그럼 다시 사야 될지 네. 팔아야 될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고민이 많으신 장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빠졌을 때 또 다시 매수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또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알맞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첫 번째 포인트 기인에서 볼 때는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 관련한 계열사를 잘 이제 만들어 뒀으니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것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IEA에서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랑 관련한 데이터를 내놨어요. 그 2022년에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460테라와트시였는데 이게 2026년에는 크게는 1050테라와트시, 그러니까 2.3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지금 AI 서버 수요가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전력 소비하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재생 이런 쪽으로 사실 많이 생각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쪽도 전력 소비 연관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의미고, 이 챗GPT와 한 번 묻고 답할 때 쓰는 소비량이 전력량이 구글 검색의 1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에 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로 똘똘 뭉친 지주사가 LS라서 봐야 되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LS 전선이 핵심 자회사인데요. 이 초고압 회적 케이블 전 세계 4개 회사 중에 하나고 그 작년부터 수주가 또 대규모 수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기대가 되는 핵심 자회사고요. 또 LS 일렉트릭
또 1월 한 달에만 3건 총 2,3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공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전력기기 흐름은 계속 괜찮은 성장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결국 AI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또 전기 먹는 하마라고 요즘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전력 소비가 많이 들 것이고 그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력 관련한 밸류체인을 좀 봐야 되는데 그 기업들을 잘 갖춘 게 바로 LS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 전력 쪽이라고 한다면 이게 케이블 선에 또 다 구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LS 니코동제련 지금은 사명을 바뀌었잖아요. 네, M&M으로 바뀌었는데 또 구리를 생산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리를 포인트로 주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LS의 사업 전체적으로 구리와 굉장히 연관성이 큰 사업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서 구리 가격 상승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이 올해 이제 상승할 거냐 봤을 때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라는 게 결국은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좀 특히 중요한 쪽이 원자재인데 네. 지난 12월이죠. 파나마에 이제 코브레 파나마 구리광산이라고 있는데 이게 세계 10위권 이제 구리광산인데요. 파나마 정부에서 이 광산을 폐쇄를 명령을 했습니다. 아예 폐쇄예요. 그러니까 가동을 잠시 중지해라 이것도 아니고 2009년이었나요? 2010년부터 생산이 되고 있던 광산인데 폐쇄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네. 이 광산의 최대 주주인 이 퍼스트 퀀텀 미네랄 이 미국 이제 상장돼 있는데요. 이 회사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60% 이상 급락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 배당이나 자본 이출을 삭감하는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이 폐쇄하라고 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뭐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처음부터 이건 위헌이었다. 뭐 지역 주민권의 어떤 생활권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구리광산 개발을 시작됐다.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광산은 매장량이 30억 톤입니다. 전 세계 구리광산 생산량의 약 1.5%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헤지 펀드들도 그 구리 가격 상승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뭐 일부 헤지 펀드에서는 올해 뭐 50% 이상 급등도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구리 가격 상승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다른 측면은 올해는 또 연준이 금리 상승 인상 기조를 멈추고 금리 인하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인하로 돌아설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달러도 약세로 전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구리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이제 경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부양책을 쓰고 있죠. 올해도 더 계속 강하게 쓸 기대가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공급 측면이나 수요 측면 그리고 달러화 측면에서 모두 구리 가격은 상승 모멘텀을 삼박자가 갖춰질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LS를 이제 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조금 공급이 줄어들 만한 요소가 발생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해보다 좀 더 쓸 것 같다, 쓸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구리의 포인트가 잡혔고 역시나 LS 지주사로서 좀 관심을 둘 만하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가겠습니다. 저평가주. 사실 그러니까 저 PBR 이슈가 부각되기 전까지 주가 보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저 PBR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주사들이 이제 덩달아 관심을 받으면서 몇 날 며칠째 양봉을 기록했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흐름은 그리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이 있었단 말이죠. 이 기업도 PBR이 한 배 미만, 한 0.7 정도 된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PBR도 1배가 안 되고 또 ROE는 거의 10%에 가까운 ROE를 내고 있고 그리고 PER은 뭐 8배 정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자사주를 15% 정도 갖고 있어서 국내에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연간 재무제표 보시면은 이 회사가 순이익이 계속 수년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그 부분이 배당 성향을 또 높이는 이런 네. 부분인데 그래서 아니다
뭐 이 회사도 작년에 이 배당 성향에 대해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려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배당 성향도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이 자사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앞에 두 가지 포인트는 성장성 관련한 거였는데 밸류 프로그램과 이제 교집합이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성장에 대한 일부 기대와 또 저평가 주식으로서의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콜라보 한 이 LS 목표가 어느 정도 잡으세요? 13만 4천 원 목표가로 드렸는데 이제 자회사들이 비상장 자회사가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을 따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S 전선 같은 경우는 세계 4대 과정업체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회사들의 밸류랑 비교를 했고 네. 또 나머지 또 비상장 자회사는 장부 가치라든지 또 시장에서 평가하는 그런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리고 뭐 상장 자회사도 있죠. 상장 자회사는 지분율에서 이렇게 할인해서 이제 SOTP로 하면은 이제 14만 4천 원 정도가 제 계산으로는 좀 나오고요. 네. 지금부터 뭐 30% 정도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LS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타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면면의 내용까지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인터로조, 오랜만이네요, 이 기업. 소외된 초우량 기업이다라고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제조회사로 알고 있는데 꾸준한 성장이 꾸준했었나요? 네,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계속 매출이 성장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2018년에 미중 분쟁,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때만 살짝 약간의 매출 감소가 있었고 그 외에는 꾸준한 매출 성장, 도표에서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매년 매출 성장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대기업도 힘든 일인데 이걸 이뤄내고 있고, 그래서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 2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었던 굉장히 우량한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에 보신 네. 기업이죠. 지금 소외돼 있어요. 왜 이제 소외돼 있는지는 두 번째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 회사는 매출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이익률도 20년 이후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17%에서 지난 23년도 연간 실적은 아직 안 나와서 모르지만 25% 정도 내외. 그러니까 이익률도 같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매출도 성장하는데 이익률도 성장하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죠. 보통 근데 네. 매출과 이익률이 같이 올라갈 때는 약간 그런 모멘텀 있는 것 같아요. 수출 모멘텀. 네. 왜냐하면 한국인이 아무리 렌즈를 갈아 낀다고 해도 인구가 정해져 있을 네, 텐데 결국 해외 시장에 뭔가를 받은 거 아닐까요? 네,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요. 70%. 주로 수출국가 일본, 유럽, 또 뭐 아시아 이렇게 있고, 일본 비중이 그 중에 좀 제일 높은 편이고요. 일본,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근데 중국은 작년에 또 신규 진출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모멘텀은 북미 시장 진출인데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네. 북미 시장 신규 진출이 예정이 돼 있어서 수출 주도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약간의 맛보기 느낌으로 10년간 꾸준하게 파이가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의 성과가 도드라진다라는 점을 살펴주셨어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소외된 주가. 이렇게 좋은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소외되어 있다라는 점인데 사실 작년부터 해서 하반기부터 계속 뭐 중간중간에 튀기는 했었으나 좀 흘러내리고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네. 지난 3분기에도 실적이 약간 저조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유럽이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쪽 오더가 조금 약했다고 해요. 3분기 실적에서. 그 이후로 좀 주가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이제 지금 이제 얘기로는 이제 삼공장 이 회사가 2022년에 이미 완공을 했는데 그 회사 램프업 하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품질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4분기에 삼공장 램프업과 관련된 약간 오더 지연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지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그 FDA 이미 임상은 끝났고요. 그다음 FDA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FDA에서 자료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는 그런 게 없었으면은 23년 말에 FDA 승인이 떨어지고 북미 시장이 확 열리는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약간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 이슈로 해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 지금 역사상 최저의 밸류에이션 상황까지 왔어요. 퍼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밴드의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갖고 있었던 모멘텀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연이 된 거기 밀린 때문에 건데. 지금의 주가 상태에서는 매수로 보셔야 이제 향후에 그 모멘텀 오실 때 크게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지금은 일단 좀 지연되면서 살짝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로 내용 좀 더 들어가 보죠. 레벨업 직전. 이러면 또 투자자들 괜히 초조해진다고요. 무슨 레벨업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3공장이 다 지어졌는데 네. 이제 램프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동률이 이제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완전히 100% 가동한다고 가정하면은 최대 매출이 2, 3천억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1, 2공장을 합치면은 이제 1, 2공장이 한 2천억 합쳐서 2천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공장까지 전부 합치면은 5천억까지의 매출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최대로 네. 그 상황이 돼서 지금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1,5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뭐 당분간은 수년간은 추가 증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3공장 램프업이 되고 FDA 승인은 아마 올해 말 뭐 그거야 FDA 맘이니까 언제 될지 모르긴 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에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3공장과 돌아감과 동시에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 시장의 파트너도 지금 이미 거의 협상 단계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 대비 17배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승인만 받으면 굉장히 또 매출이 한 단계 크게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가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이 어지럽잖아요. 네. 이럴 때는 소외된 주식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급등락이 없는 변동성 적은 주식 관점에서도 좀 지금은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부장님이시라면 내 포트를 꾸릴 때 인터로조를 한 포트에서 비중 몇 %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글쎄요, 그건 이제 포트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5% 이상 정도는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인터로조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 큰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 역사적 밸류 하단 부근에 와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38,000원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도 이제 그 해외 큰 렌즈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 회사들 16배, 20배 이렇게 받아요. 근데 물론 뭐 그 회사처럼 주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콘택트 렌즈라는 게 시력을 교정하는 그 욕구도 있지만은 그 필요도 있지만 사실 소비재기도 하거든요. 미용으로도 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컬러 렌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실 소비재 성격도 있는 회사라서 뭐 미용기기 업체들 작년 굉장히 성과 좋았죠. 네. 근데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어도 15배 정도 멀티플은 줄 수 있다.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미국이 열리기 전 네. 실적 기준으로 2024년 실적 기준으로 15배 정도 줘도 지금 38,000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손절가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여기서 밸류에이션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빠지면 더 사시는 게 좋다. 손절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손절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와 처음 방송하실 때 NC소프트도 손절가 없음을 주셨고 네. 그에 이제 두 번째 손절가 없음 종목입니다. 인터로조 살펴주셨네요. 좀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한번 체크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임성호 부장님과 잔금 해제 시간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